네, 하나금융투자에서 건설업종 담당하는 윤승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2021년 하반기 전망 자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약 중심으로 전망 세미나를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바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요약 페이지를 보고 계시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국내랑 해외 업황 두 가지가 모두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거용 건축 중심으로 작년부터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기여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 주택 착공이 많았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반 정도의 공기를 가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공정률이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착공 후 1년 이후 시점부터 공정률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때부터 외형 그리고 이익의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2020년 착공분 매출이 반영되는 기간이 결국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는 국내 주택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앞선 선행지표를 보더라도 건설 수주죠.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고, 올해 지금 상반기도 작년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뿐만이 아니라 토목과 비주거용 건축을 포함해서 이런 건설 수주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최대 200조 원 정도의 건설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선행지표, 그리고 선행지표인 수주, 그리고 동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적 모두 하반기가 더 개선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94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작년 건설 수주를 견인했던 건 결국은 이제 주거용 건축이었는데요. 93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 건축보다는 이제 토목 그리고 비주거 건축 쪽에서 증가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거용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은 작년 수준이거나 조금 이하일 것으로 봤었는데, 지금 연초 상승세가 작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거용 건축도 올해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종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토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 발주 부분들이 제한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회복되면서 지금 1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토목 수주는 작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비주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공급사슬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그리고 이 밖에도 이 유통 소비 쪽 온라인화가 진행이 많이 되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물류센터를 포함한 산업용 건축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공장, 물류센터, 그리고 공장, 산업용 공장 시설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가 비주거 건축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미분양이 4월 말 기준으로 16,000세대가 조금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거의 이제 주거 역사의, 국내 이 주택시장 역사의 한 30년 정도를 봤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급자에 대한 공급 유인이 굉장히 높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시행 속도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주택 수주도 올해 거의 90조 원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합산으로는 작년을 뛰어넘는 최대 200조 원 정도의 국내 건설 수주가 올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이제 건설에 가장 선행하는 지표인 수주가 갱신되면서 내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건설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 2024년까지도
건설업에 대한 외형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건설 수주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이 주택 공급 증가 요인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미분양이 굉장히 낮은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 사업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반기 주택 공급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낮은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사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해왔는데 지방 쪽 미분양이 내려감을 통해서 이 사업 권역에 대한 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미분양 리스크가 존재하는 지역들에 대한 주택 공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분양 리스크가 낮다 보니까 기존의 이 단순 도급 사업이 아닌 시행지분에 투자를 하는 형태의 사업 유형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 주택 공급 유인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말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를 포함해서 내년까지도 단기간에 변화가 어렵다는 가정하에서는 결국은 신규 분양가와 이 매매 거래가의 괴리가 발생시키는 미분양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 주택 공급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비사업 시행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전국 주택 분양 중에서 정비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작년은 28%를 기록을 했고요. 재건축이 20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사업 비중이 높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 자체가 42만 호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정비사업 비중이 32% 정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분양 계획인 비중이 32%이죠. 그러니까 15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 기준이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사업 시행 인가나 아니면 관리 처분 계획 단계에 있는 건설사들 수주 잔고에 있는 현장들은 현재 이 물량을 크게 상회를 하고 있고요. 서울을 예로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비사업 분양이 3만 세대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후 단계에 있는 현장들은 8만 5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잠재적으로 이 건설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지들, 앞에 가장 이제 앞단인 그 정비구역 지정 이런 단계가 아니어도 안전진단 통과 단계를 포함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장기적으로 건설사 주택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이 정비사업으로 연간 3만 세대 정도 분양을 하는데 30년 이상 그 정비 대상인 주택 수가 서울 내에는 55만 세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40년이 넘는 주택 수가 5만 세대가 좀 넘습니다. 결국은 이 30년 이상 주택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40년 이상 그 준공 40년 이상 주택 수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속도의 정비 사업은 이러한 노후주택 수의 증가를 지금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앞으로 5년은 서울 기준으로는 현재 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의 물량의 거의 2배 가까이가 분양이 돼야만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준공 20년이 넘는 주택수는 서울에는 지금 이제 134만 세대까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비사업들은 건설사 주택 수주로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과 수주 개선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이 건설 수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 같은 경우에는 낮은 미분양과 정비사업 시행 속도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수주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해외 건설입니다. 지금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건설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2020년 수주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전의 수주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주한 프로젝트들이 마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착공 이후 한 1년 정도 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공정률이 점차 올라가게 되고요. 그 얘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반영이 좀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형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해외 건설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훨씬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건설에 대한 수익성입니다. 해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과거 5년 정도 원가율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2015년 정도부터 이 건설사들이 주로 도입했던 이 예산 관리 체계에 대한 효과가 올해 상반기 지금 일부 증명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현대건설을 필두로 이런 효과들이 증명이 된다는 가정하에 결국은 해외건설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반기는 해외건설에 대해서 외형과 수익성 모두 좀 기여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해외건설에 대한 매출과 수익성에 대한 증명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익성이 낮다면은 신규 수주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성 개선이 증명된 상황에서는 수주가 나타나는 것이 주가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는 이 해외 건설 수주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중동 산유국 중에 가장 이제 큰 나라가 산유량 기준으로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죠. 네. 근데 이제 2014년에 국제 유가가 폭락한 이후로 이 나라는 균형 재정 유가 하락을 꾸준히 좀 도모해 왔습니다. 그 비석유 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간은 이제 국제 유가 레벨 자체가 사실 이 균형 재정 유가 레벨보다 한참 하회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발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유가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균형 재정 유가 레벨이 실제 유가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팔아도 재정 적자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2021년 말 기준으로 $76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거의 브렌트유는 $70까지 회복된 상황에서는 하반기 발주는 결국은 중동 중심으로, 산유국 중심으로는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가장 큰 이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캐펙스를 작년 대비 30% 정도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점 프로젝트 조기 발주가 기대가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익 추정입니다. 하반기 대형건설 6개사,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DLNC, 삼성엔지니어링 합산 매출은 작년 하반기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에서 20년 착공주택 현장 매출 기여도 상승과 해외 부분은 작년 수주 프로젝트 공정률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택사업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그 공정률 상승 효과 때문에 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익 개선 폭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픽은 먼저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분기 국내 수주 목표 달성률을 지금 4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만에 55%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결국은 연내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보다 후행하는 지표인 주택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1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주택 사업과 그다음에 해외 대형 현장 공석률 상승은 결국은 하반기 이익 기여도를 높여가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고요. 2021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6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탑픽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상반기 실적까지는 사실 2019년 분양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개선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 분양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고요. 거의 2만 8천 세대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부터 주택 매출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폭이 훨씬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S건설 해외 사업의 핵심은 이 신사업 쪽이고요. 지금 GS 이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처리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매출과 단기 수익률이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해외 사업에 대한 실적 가시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출과 이익률 상승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분양 계획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를 제외한 수치가 2만 9천 호 정도로 작년보다 좀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사측에서 이 부분을 뺀 거는 결국은 이제 4분기 분양은 내년으로 이연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3만 세대 이상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견인하는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함께 GS건설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건설업종은 매크로 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그 안에 건설사들이 대형사들 중심으로 점유율을 올려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종에 대한 그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지속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업황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의 투자 매력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